네, 점유증금지 가처분 후에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점유증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승소를 이제 한다면은 이런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은 이제 사건 번호, 부동산 점유증금지 가처분,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피보전 권리의 내용은 건물 인도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점유증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목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자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강제 집행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점유증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런 이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14일 이내에는 꼭 강제 집행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구주소, 신주소 이렇게 이제 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은 자신의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 여기는 채권자 채무자. 이제 본안소송에서는 이게 원고하고 이건 피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서식도 여기에 원고, 여기에 피고로 고쳐서 쓰셔야 됩니다. 집행목적물 소재지는 주소지와 같을 경우 여기다 체크하고,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하고 여기다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집행권은 아까 보신 것 같이 결정문, 결정문의 사건 번호입니다. 부동산 점유증금지 가처분이고요. 자, 이제 강제 집행 신청서하고 가처분 결정 정본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이 세 개를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주게 됩니다. 아니면 직접 접수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초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강제 집행 신청서와 법원 결정 정본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은 발급을 해줍니다. 이 특약성은 이제 남는 금액의 이제 환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집행관이 이제 그 비용의 연합 통지 또는 강제 집행 속행 의사 유무 이런 거를 확인 촉구를 했는데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속행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 집행 미임을 취소한 거로 봅니다. 취하.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제 집행 신청서의 양식은 어디 있느냐? 예, 대부분 경매 정보 사이트로 들어가서 경매 지식, 경매 서식, 동산 3번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이제 서류를 보내면은 이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이런 접수증이라는 거하고, 접수증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있고, 그 비용 내역을 산출한 게 있죠. 이게 접수증이고요. 그 다음에 납부서는 이 납부서하고 이제 접수증 가지고 이제 법원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납부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납부서 가지고 직접 가서 납부할 경우에 반드시 법원 지정 거래은행으로 안내서와 납부서, 신분증을 가지고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영수증을 주게 됩니다. 이런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되겠죠.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서 이제 집행 비용을 다 받게 되면은 연락이 옵니다. 채권자한테 몇 년 몇 월 며칠에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가집행 때는 가처분에 의한 집행일 때는 사실은 채권자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가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의 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가보는 것을 권장하고요. 이제 가기 전에 열쇠공을 해결을 해야 되고 증인 2명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참여자라는 게 이제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쇠공은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서 이제 알려달라면 알려주고, 증인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알려준 열쇠공이 또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열쇠공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집행관이 호명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해도 안 열어줬다. 그러면 이제 열쇠공이 가서 이제 여는 비용이 10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요. 물론 채무자가 문을 따주면은 한 5만 원 정도 이제 실비를 이제 주면 되고요. 증인들은 기왕에 현장에 이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문을 열든 안 열든 그 비용을 이제 줘야 됩니다. 근데 집행관이 만약에 채무자가 있다면은 문을 열어줄 것이고, 안 열어주면은 또는 없다면은 열쇠공이 이제 개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문을 해서 이제 수색을 하게 돼요. 뭐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우편물, 고지서, 뭐 가족 사진, 기타 채무자라고 판단되는 물증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고시라는 걸 이제 부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고시가 이제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집행권한에 기한 채권자 누구누구의 위임에 의해서 별지 표시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점유를 해지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별지 표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 질권 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를 변경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는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채무자가 붙인 걸 떼서 딴 데 보관했다든가 또는 훼손했다든가 없애버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형법 제140조 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제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집행으로 채무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시키지 못하게 했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법물인도 청구해소를 진행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실무 절차를 전자소송 실제 시연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